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술심리 교육 전문가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를 좀 부모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자녀 교육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대두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나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분명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한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접하면서 느끼는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씩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저는 아직 미혼이고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두 딸의 아버님이신 선생님께서 자녀란 부모에게 어떤 존재고 또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는 어떤 일인지 좀 소감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어떤 정의 내리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정의 내려보자면 하나의 인격체로 그 두 아이, 제 두 딸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굉장히라는 표현을 썼냐면 정말 굉장히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제 주관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의 하나의 아바타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나라는 살아온 나의 감정, 나의 성격 기질을 배제한 채 이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는 서포트만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이야기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아이는 내가 아니라 아이 그 자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의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나머지 되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길 바라고 혹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욕심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 더 위험한 부분은 나와 아이를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내가 아이가 되는 것처럼 아이가 곧 나의 분신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주길 바라는 자기 동일시가 많이 포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인의 문제가 아이에게 투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문제가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문제를 투사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내 아이는 아이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질이나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내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면하셔야 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과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버님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 아버님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이제 아이들을 훈육할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 훈육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어요. 아버님의 오래된 그런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의 상처라고 말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해결받고자 하는 훈육이다라고 저는 정말 느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제가 말해주기가
불가능하죠. 힘들죠. 예, 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일상 속의 어떤 한 예시에서도 이 다음 이야기가 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요즘 마음 읽기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공감.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많은 매체에서도 이제 교육에서도 매체에서도 이제 방송에서도 공감 너무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마음 읽기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사실 마음 읽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마음 읽기보다는 올바른 알려주기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신 세대분들 그리고 이제 제 또래의 부모인 그런 분들은 되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의 어른들이 어렸을 때는 많이 공감받지 못한 게 또 상처와 짐이 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역으로 내 아이만큼은 이런 상처를 받지 않게 이게 마음의 짐이 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신념이랄까?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시대마다의 그런 이슈가 되는 양육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맞아요. 네. 요즘 양육의 트렌드인데 근데 그게 너무나 또 이제 과한 나머지 우리 아이들은 아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마저도 아이의 마음 읽기가 선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아이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초등학교 교육 현장을 가봤을 때 그 교육 현장을 말하는 하나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20명의 주인공들이다. 학생이 반 정원이 20명이면 20명이 다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영화의 주인공이 20명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빛나는 조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스태프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마치 내 아이가 주연이 아니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영화는 어느 역할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화는 언젠가 끝이 나고 또 다시 역할이 바뀌어서 새로운 영화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이나 발달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동체나 집단 안에서는 각자에 맞는 역량과 재능과 위치와 관계가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인데 모두가 다 1인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상황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공감이라는 것이 참 좋은 소스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자칫 남용되면 과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에서 공감받고 이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회적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내가 왜 이걸 못해야 되지? 난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혼내지? 예. 아이들은 긍정적인 상황만 배워서는 안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 그리고 어떠한 좌절,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자칫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둘째 딸이 33개월인데 이제 엄마가 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입어야 될 바지를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제가 우리 딸이 엄마가 하라는 게 하기 싫어서 속상했구나 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뭘 잘못한지 알지? 다시 주워서 갖다 놔. 막 우는 거예요. 네가 울어도 그건 아니야. 절대 던져서는 안 돼. 주워서 제자리 갖다 놔. 그리고 엄마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해. 했더니 울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울고 있지만 내 부모로서 마음이 짠하지만 그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공감은 전 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예시처럼 올바른 알려주기가 선행된 다음에 마음을 알아주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네.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아이는 내 마음이 먼저구나. 어떠한 상황과 맥락을 떠나서 내 마음을 제일 먼저 내세워야 되는구나 하고 잘못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우리 아이들은 먼저 배워야 합니다. 네. 방금 훈육해 주신 그 예시처럼 사실 우리 아이들과 이제 놀아주는 우리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 것과는 사실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네. 즐겁게 노는 거는 노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우리 아이의 시선을 맞추고 존중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친구 같은 부모님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부연 설명드리자면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어떤 부적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인생의 첫 학교는요,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교장 선생님이고 엄마 아빠가 담임 선생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수직 관계에 대한 어떠한 예의 범절, 사회적 상황에 따른 어떠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게 고스란히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처럼 엄마, 아빠, 곧 부모님은 친구가 먼저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잘 걸어가고 자리 잡고 어울릴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길라잡이와 지지자의 역할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보통 수평이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수직이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는 요즘의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이 수직이라는 것을 먼저 배운다는 건 우리 아이들은 사실 백지 상태거든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부모님이고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백지 상태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 주시고 훈육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세상의 순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첫 단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이렇게 아이의 세상에 순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곧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 있는 건강한 수직 관계입니다. 이게 잘 된 아이들이 인내심, 문제 해결력, 사회적 상황에 따른 판단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많은 역량과 자원을 만들어주는 첫 단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의 아이는 내가 아니라 아이 그 자체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 읽기보다는 올바른 알려주기가 먼저다. 네. 세 번째,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먼저 배워야 한다.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일상 속에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에 더 큰 맥락에서 우리 어른들과 부모님들께서 명확한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아이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전달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재여모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나 고난이 없이 성장과 결실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그런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는 어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 명문대학,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